네, 픽 인터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도가 20%대를 맴돌고 있습니다. 휴가 복귀 이후에 반전을 기도한 것 같은데 국민들의 평가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을 것 같아서요. 귀한 분 모셨습니다. 한국사학자 오학령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일 처음 궁금한 건 5일이었습니다. 그 8월 5일 교육부 장관의 업무 보고를 대통령이 받았는데 네. 독대를 했다 이런 네. 대목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지난 정부와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 이건 네. 어떻게 보셔요? 대통령의 독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조선 시대는 조선 초부터 독대를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비서관하고 사관이 대동하지 않는 신하의 면담을 이제 제도적으로 막는 관행이 되고 그게 이제 오히려 이제 독대를 하면 말하자면은 탄핵을 받는다거나 하는 네. 말하자면 그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게 조선시대의 관례고 실제로 그런 게 사료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야만 왕과 그 대화를 나눈 그 정책적인 결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적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왜 드라마 보면 옆에 사관이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네, 엎드려가지고 네, 막 붓을 엎드려 열심히 적는 게, 움직이시는 분 네. 나오는데 그게 그래서 나왔던 거거든요. 적어도 그게 그때야 뭐 지금처럼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 바로 나가진 못하더라도 어쨌든 그 조정에서 공유가 되고 또는 혹은 후대의 역사로 남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대 내내 유지가 되죠. 그런 독대를 500년 동안이요? 500년 동안. 네. 그리고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근데 요즘의 경우엔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독대가 마치 그 대통령과 단독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걸 과시하는 방식으로 작동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더 불순하죠. 이런 점들은. 네. 그러니까 왕조 시대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정보를 드라마나 사극 영화를 통해서 많이 얻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를 흔히 왕조 시대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500년 동안 임금이 신하들과 독대를 하지 못했다. 그게 500년 네. 동안 지켜졌다는 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이게 전제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흔히가 네, 전제 쓰는데, 군주 이런 말 썼죠. 데스포티즘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 표현 자체가 유럽 시각이죠. 유럽이 네. 이제 동아시아 내지는 왕정을 유럽 이외의 지역을 짐은 곧 국가다라고 얘기하던 루이 14세 이런. 네. 거기는 또 절대 왕정이라고 쓰죠. 네, 네. 또 전제 왕정이라고 안 쓰죠. 네. 그러니까 압솔루티즘이라고 쓰고 다른 특히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제주의, 그러니까 데스포티즘이라고 아주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익숙하죠. 이게 독재하고 다른 전제, 마음대로 왕이 하는 것처럼 하는 인상을 역사를 통해서 갖게끔 하는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인 언어 중에 그 용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실상과 거리가 사실관계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매우 저희가 차이가 있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만나는 조선은 네. 내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죄를 모른다고 마구 쳐라. 이런 장면만 반복해서 연상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네요. 원래 제재는 자기가 알아야죠. 물론 인간이면 그렇죠. 네. 자기 죄는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근데 자기 죄를 모른다고 해서 치면 그때부터는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문이잖아요. 고문이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드라마에서 얘기도 나오고 또 실제로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임금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효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럼 조선의 왕들도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않았고 적어도 독대를 하지 않았는데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독대를 하는 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우선 제가 가끔 가늠을 해보는데 네. 뭐냐면 당시 조선에서 처리하던 업무의 양과 요즘 근대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정을 처리할 때 하는 업무의 양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도 없고 계량하기도 물론 차이겠죠. 어렵겠지만 대략 저는 이렇게 느낌이 그래요. 한
저 뭐 예를 들어 뭐 저기 저 중구면 중구, 영등포구면 영등포구 기초자치단체. 네, 기초자치단체의 수준과 지금 저 전체 국가의 수준의 조선 왕조의 수준. 네. 그 대비가 비슷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한 수백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야죠. 업무 자체가. 단순히 인구만 는 게 아니라 인구만이 아니고 국가의 크기가 커진 거죠. 예산도 국가 많아지고 사회 네. 복잡성이라고 하는 게 네, 거기다 네. 더해지기 때문에 인구로 본다면은 4-5배 정도죠, 대한민국. 네. 북한까지 합쳐 봐야 5 내지 7배 정도거든요, 인구는. 네. 근데 사회 복잡성은 그건 기하급수적으로 다르게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이 조선 시대에도 국왕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만기를 칠남하시는데 얼마나 힘드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갖 일을 다 네. 판단을 만기칠남이란 말 쓰죠. 네.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양이 많은데 일이 그것을 국왕하는 이 기초자치단체 분량 정조 일도 국왕이 혼자 하는데 네. 힘든데 이거 그 몇백 배라고 하는 게 근대 국가의 업무량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근대 국가의 그 수장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를 안 빌리고 같이 상의를 하지 않으면 해나갈 수 없는 전문성의 측면, 그 일의 강도의 측면, 양의 측면 모든 면에서 상대를 할 수, 일을 처리할 수 없는 혼자서 정도의 결정할 저는 수 그건 있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에 가깝도록 거의 없다. 현대 국가는. 현대 국가는 19세기부터 나타난 현대 국가는 이전의 국가하고는 다르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개입하지 않습니까? 조선은 고을 단위로 내려가질 않았어요. 국가가 이 국민의 삶에 파악하는 방식들이 그것만 봐도 정도의 차이가 근대 국가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유지하려면 도저히 혼자서 어떤 일을 판단한다거나 장관하고 독대한다거나 이거는 상당한 부분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 대통령이 누군가 장관이든 어떤 정치인이든 독대를 한다는 건 네. 왕조 시대 이전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것도 못 한다는 거죠. 아, 네. 그 일도. 대통령에게 소통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대통령 민주국가의 선출직이니까 끊임없이 누군가와 소통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이제 교사나 교수들 그리고 회사에서는 높은 분들은 자기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들으라고 그러고. 네. 그걸 소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네. 네. 근데 흥미로운 게 조선의 국왕은 신하들한테 배우는 시스템이에요. 기본적으로. 왕이 신하들한테 배운다. 공부한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경연이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그 이미지가 뭐냐면요. 우리 왜 저기 태극기 보면은 건이 감곤 있는데 네네. 우리 이제 쉬운 건 중에 하나가 하늘은 건이고 땅은 저기 곤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저 주역에 보면은 그 궤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돼 있냐면 천지궤가 있고 지천궤가 있어요. 네. 근데 퀴즈 내면 아니 초등학교 때 우리가 다 배우긴 했어요. 뭐 아시죠? 네, 그 들어보 네. 그 근데 태극기에도 정확하게 뭐 그게 몇 개인지 이런 걸 잘 몰라서 그거 그렇지. 모르셔도 되고요. 네네. 이게 이미지가 어떻게 돼 있냐면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궤 이름이 비궤예요. 네. 이건 막혔다는 뜻이고요.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는 지천궤는 태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평화롭고 태평하다는 궤가 돼요. 네네. 약간 어렵긴 합니다만. 네. 좀 어려우셨어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늘은 위에 있으니까 자기 자리에 있는 것 같잖아요. 땅이 아래에 있고. 그러니까요. 그게 근데 왜, 그게 비궤예요. 막혀 있다는 왜 거예요. 막히죠? 네. 소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로 논다는 거죠. 하늘이 하늘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 이런 차원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늘은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땅은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주에 운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보면은 왕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들어야 되고 선생은 들어야 되고 회사에서 높은 사장님도 들어야 되는 거지. 네. 그 사람들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 소통이라는 건 조선식 뜻이죠. 소통은 네.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걸 소통이라고 쳤군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미지예요. 그래야 그래야 왕이 혼자 떠들고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막 윽박 지르면 그건 불통이네요. 불통이죠. 그러니까 왕은 들어야 되고 싫은 소리를 실제로 이거는 우리 이제 우리 많이 보는 조선실록이라든지 네. 이런 자료들을 보면 왕은 묻는 겁니다. 왕은 질문하는 어떤 사람이고.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느냐 네. 묻고 경들은 듣고 네. 그리고 비판도 듣고 먼저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네, 게 아니고 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배우는 거죠. 왕은. 이런 게 그런 거를 놓고 태평하다. 지금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불손하다. 왕의 권위, 임금의 권위를 안 세워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텐데 조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지금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사이즈란 말이에요. 업무의 양이. 저는 그렇게. 네네. 그 정도인데 우리가 그거보다 한 300배 정도 커졌으면 네. 그 무거운 책임을 맡는 대통령이 그죠. 예전처럼 뭐 신하들과 공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 공부라는 거를 세상 일을 모든 걸 다 안다는 건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죠, 사실. 그건 네. 누구나 불가능한 거고 네.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인간답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은 서로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거라기보다는 사색하고 서로 가지고 있는 통찰과 지혜들을 모아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왜 공부를 못하죠? 조선시대에 그래서 철학 공부했어요. 역사 공부하고. 왜 우리는 그런 수준의 것을 일부라도 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오히려 선출직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거 아닐까요? 조선도 했던 일을 현대 국가가 특히 민주 헌정 질서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안 한다면 그건 너무 이상한 일이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은 그런 과정은 비전과 대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지 실무를 스터디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무는 얼마든지 그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던 많은 공무원들이 더 잘하지 않겠어요? 대체를 잡아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신림동 같은 그 반지하 같은 문제가 생겨났을 때는 거기서 인간의 아픔을 느끼고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는 사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관료들에겐 질문하고 이런 일을 어떻게 네. 막냐. 네. 그거를 하는 게 그런 게 공부 아닌가요? 지식을 외우는 게 공부일까요? 근데 공부와 소통에 대해서 지금 흔히 생각하는 건 공부라는 건 무슨 학위를 어디까지 했냐를 공부로 다 공부의 전부로 여기는 경향도 있고요. 많이 그렇죠. 네, 소통은 약식 회견 같은 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은 잘 안 하려고 하지만 네. 그 문자 파동 이후에요. 네. 그 전까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기자들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를 소통을 잘한다고 하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신 소통은 전혀 다른 차원이네요. 그렇게 그거는 소통이 아니라 짧은 설교 아닌가요? 짧은 설교. 네. 네. 그거는 형식 질문 받고 질문하는 오히려 저는 대통령이 질문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밖에 그 지혜를 빌리고 성찰을 빌리고 비전을 빌릴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약식 회견은 짧은 설교다. 그럼 대통령이 진짜 소통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저는 그거 굉장히 심플한데 네, 심플하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많이 하는데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보면은 국무회의 같은 거 하면 네. 다 받아 적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열심히. 거, 네. 굉장히 빨리 적으면 좋은 장관처럼 보이는 그런 근데 이미지가 저는 있는 것 이상한 같아요. 게요. 네. 앞에 저 다 컴퓨터 저 노트북 놔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거기다 안 치고선 다 손으로 적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2022년에 네, 또 하나는 그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대통령이 그때 한 얘기를 보면요. 적을 얘기가 별로 없어요. 네. 뻔한 얘기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이런 저기가 안 생기도록 이제 해야 되겠다. 그 하나만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만 한 얘기를 국무위원 저 능력 있다는 분들이 다 앉아서 그 열심히 적고 있는 걸 보면 저것이야말로 불통의 현장이고 저것은 대통령한테 내가 열심히 쓰고 있고 당신 말을 당신에게 당신을 추종하고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에 불과하지 그게 무슨 소통이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그건 정말. 네. 그러면 대통령은 이를테면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경청하는 행보를 실제로 보여야 소통이라고 쳐줄 수 있겠네요. 저는 저기 그 대통령이 직접 가기보다 더 네. 번거로우니까 네. 청와대 나저 대통령실, 용산이든 네. 대통령실에서 그 얼마나 세미나 할 때 많겠습니까? 네. 그 저 능력 있고 그 고민 많이 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듣는 거죠, 문제는.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들을 생각 자체가 네, 없다. 거기에서 문제가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 저기 저 조선조에는 그러다가 망한 왕이 연산군하고 광해군이에요. 네. 네. 안 듣고 국무회의도 안 하고 혼자서 저기 마음에 드는 신하만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잔치나 하고 고문하는데 추국청에서 나가서 역적 반역 사건이나 다루고 이러다 망했잖아요. 두 원금 다. 윤석열 대통령이 왕조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소통하지 않고 불통한다면 공부하지 않는다면 조선시대 연산이나 광해 같은 임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네요. 안 되길 바라야죠. 네, 그렇죠.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니까요. 오학년 교수님 뭐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돼가지고요. 하다 만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원래 방송이 이렇습니다. 아유, 네, 나중에 좀 기회를 갖고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대학교 오학년 교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